그 안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계속 공격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회사라면 혹은 정말 고통을 주는 가족이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생각이 되면 거기서 발을 빼야 돼요. 벗어나서 그렇지 않은 조직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소속될 수 있으면 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무쌤입니다. 지난번에 모자를 안 쓰고 나왔더니 모자를 쓰고 나와달라 요청이 있어서 다시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간에 대해서 사유를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그냥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종류의 발생 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해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건이 닥쳤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로 넘어가느냐, 그게 인생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모여 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서울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 이렇게 복닥복닥 모여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을 때 인간이 군집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최대치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50명을 넘어서면 인간은 군집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군집은 갈등과 투쟁,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150명 조직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쪼개져서 다시 150명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구석기 시대의 삶이에요. 부족 단위가 150명은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왜 150명이냐? 뇌의 용량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최대 숫자가 150명이 한계입니다. 이 150명을 덤바수라고 해요. 로빈 덤바라는 영국 옥스퍼드의 진화인류학자가 제시한 숫자예요. 그래서 덤바수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0명으로 모여 살진 않잖아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회사가 150명이 넘는 회사가 많죠? 그리고 학교도 150명이 넘죠? 하나의 시를 따졌을 때 150명이 뭐예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잖아요. 원래 인간 설계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뭐냐? 우리 머릿속에서 같이 공유하는 상상의 가치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고 믿음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조직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상상의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들이 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국가, 학교, 회사, 종교, 직업, 팬클럽, 사상, 돈이라는 허상을 같이 믿기로 한 거. 이게 인간이 원래 주어진 뇌의 용량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허구를 믿을 수 있는 능력.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종교, 회사, 국가 이런 개념들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인간이 창조해낸 개념인가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믿음 체계 안에서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실제 돈이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는 그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상상의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책을 발간을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화 체계를 전부 다 허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발이 심했고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역시 믿음 체계 안에 들어가면서 유발 하라리가 유명해지고 그 사피엔스 이야기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가치 체계를 믿으면
어느 순간 그거는 공통된 믿음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지만 유발하라기가 운을 떼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살 수 있게 된 거고 많은 종류의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래 설계된 150명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런 사회적 합의나 이런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믿음 체계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동떨어져서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인류 사회 내에서는 어딘가에 군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한 집단의 가치 체계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인간은 150명 단위로 살아가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든 삶이 될 확률이 높죠.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명의 방정식 내에서는 전부 다 집단과 공통된 사고 체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고립이 되고 소속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면 가급적 괜찮은 집단에 소속이 되는 게 좋습니다. 피하기 어렵다면 괜찮은 집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미 소속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한테, 개인한테 어떤 결정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잘게 쪼개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의 선택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바꾸는 순간 그 집단 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을 선택하고 고르고 거기에 융화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집단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모든 집단이 인간 개인한테 긍정적이고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오로지 그 집단을 위해서 내부의 질서가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냐? 개인의 성장이 없어요. 개인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모여 살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모여 살지만 그 조직이 우선이 되고 개인이 희생되는 구조 내에서는 결국 집단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개인은 성장하거나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집단 자체가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를 하지 않고 개인의 성장도 도와주는 그런 집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단순히 외로우니까 혹은 사람들이 저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할 수 있다면 집단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단을 선택해야 되냐?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고 개인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수평적이어야 됩니다. 수직적이고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에서는 결국에는 개인은 희생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조직이 어디냐?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이 어디 가나 위계 질서를 강요를 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은 서열을 매겨야지 마음이 편한가 봐. 그게 원체 서열을 매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수평적 관계가 뭔지를 보지를 못해서 그냥 틈만 나면 그걸 매겨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나이가 왜 궁금해? 한국 사람이 나이를 물어본대잖아요. 외국인들은 나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나이를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니까 잘 안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나이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것도 한국에서 작동하는 서열을 매기는 습관이죠. 근데 그걸 중시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위계 질서에 높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하거나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뭔가 투쟁적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그게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협력을 통해서도 성장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제거를 해야지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성장해서 2배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고 같이 협력했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다 잘 살 수 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들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리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한번 봅시다.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서 일단 다른 나라들보다는 잘 살아요. 근데 한계가 명확해. 수평적이고 누구나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항상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우리 사회는 계속 그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조직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영향을 발휘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틀려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그리고 도전을 장려하는 조직,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조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하면 낙오자로 찍고 도전은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그 집단의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본인이 속한 집단이 대부분 그렇게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면 옮겨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날고 겨도 계속 공격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회사라면 혹은 정말 고통을 주는 가족이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생각이 되면 거기서 발을 빼야 돼요. 벗어나서 그렇지 않은 조직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소속될 수 있으면 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이 집단에서 발을 뺄 수 없다. 이 집단에서 발을 뺐을 때 나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될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숙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을 억누르고 있다면 전제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집단이 아니고 나는 선택권이 있다. 집단을 바꿀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어 봐야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꿔서 가보면 안 그런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를 바라본다면 모두가 본인처럼 그런 집단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간단하게 한번 옮겨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갇혀서 고착되고 나한테 맞지 않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성장하고 도전하고 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쪽으로 계속 옮겨갈 거냐. 지금 이 영상을 들었으면 하는 연령대는 이미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여기가 더 편하고 바꿨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현재 집단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게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돌파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제가 루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반복하면서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게 가장 간편한 일이다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답이에요. 세상을 바꾼 건 너무 힘들어요. 나 자신을 바꾸면 내 주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세상을 바꾸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소속된 집단을 바꾸면 생각보다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그다음 가능하다면 집단도 한 번씩 바꿔본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한번 소속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게 주는 안정감 때문에 혹은 그걸 벗어났을 때 내가 고립될까 봐 그걸 정말 잘 못 바꿔요, 사람들이. 근데 바꾸는 거를 자꾸 습관하고 시도를 하고 소속을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야지 더 유연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